의학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이상한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대의학에 대해 가졌던 믿음, 그 자체를 한번 의심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요, 한때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의료 유토피아의 모습입니다. 유전자 기술, 장기 이식, 인공지능,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병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오른쪽,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토피 때문에 밤새 긁는 아이,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달고 사시는 아버지, 우울감 때문에 잠 못 드는 할머니. 어쩌면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꿈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죠. 오히려 만성질환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요즘 사람들이 좀 약해졌어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전 세계 사망자 5명 중에 3명이 이미 만성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WHO는 곧 사망 원인의 4분의 3, 그러니까 75%가 만성질환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하기도 힘든 47조 달러, 우리 돈으로 6경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현대의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쟁을, 그것도 잘못된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는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그 찬란했던 성공방정식이 바로 지금의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성공신화는 바로 이 두 가지 개념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환원론 그리고 마법의 탄환. 자, 환원론은 뭐냐면요. 복잡한 질병의 원인을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딱 하나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법의 탄환은 그 범인 하나만 우리 몸은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저격하는 그런 약을 찾는 개념이죠. 페니실린처럼요. 이 접근법, 맞아요. 전염병의 시대에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충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마법의 탄환 전략은 폐렴견처럼 적이 명확한 급성질환에는 완벽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만성질환은 어떤가요? 스트레스, 식습관, 환경, 유전, 수십, 수백 개의 실이 막 엉켜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고 총 한 발 쏜다고 해결이 될까요? 지금 숲 전체가 병들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벌레 한 마리 잡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너무나도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1970년대부터 의료비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는데 사람들의 건강 수준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더 건강해지지는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메디컬 네메시스라는 책의 저자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치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병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시스템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자, 그럼 대안은 뭘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문제 진단을 넘어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그림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식물이 겉으로 시들기 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먼저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상태가 악건강 또는 미병입니다. 질병이라고 진단은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건강도 아닌 애매한 상태, 만성질환의 뿌리가 아주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바로 그 시기 말입니다. 현대의학은 저기 잎이 다 시든 후에야 개입하지만 진짜 싸움은 바로 이 뿌리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 하나, 그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비싼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악건강 단계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상류에서 물기를 바로잡으면 하류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거나 훨씬 쉬워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이건 의사나 병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 개인, 그리고 사회, 또 의료계 모두에게 필요한 행동 처방전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소파에 누워서 기적의 신약이 나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콜라 한 캔은 그냥 음료수가 아닙니다. 불량식품 산업에 던지는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 두통이 생길 때마다 쉽게 먹는 그 약 한 알은 질병 중심의 의료 산업에 던지는 여러분의 한 표인 셈이죠. 여러분의 지갑이 바로 여러분의 투표 용지인 겁니다. 이 저울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아주 쥐꼬리만큼 투자하면서 이미 병이 생긴 후에 말단 치료에만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 사례를 보면 이 시스템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요, 전 세계 아토피 치료제 시장이 무려 24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의 주원인 중 하나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 우리나라 환경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1조 원입니다. 근본 원인은 거의 방치해놓고 증상 완화제 시장만 20배 넘게 키우는 이 구조, 이게 바로 병 주고 약 파는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의료계 역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류 의학 밖의 치료법들을 향해서 에이, 그거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됐잖아.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해버리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없어서 검증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과 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검증받지 못했을 뿐일까요? 실제로 주류 시스템이 포기한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기 악성 흑색종,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제피 데이비슨이라는 분은 거순요법이라는 식이요법만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기 담낭암 환자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요법으로 20년 가까이 건강하게 생존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죠. 우리가 가능성의 문을 너무 쉽게 닫아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바벨탑 비유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의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흩어져 버린 바벨탑의 조각들과 같아요. 현대의학, 전통의학, 자연요법. 하지만 서로가 옳다고 싸울 게 아니라 인간을 건강하게 한다는 이 단 하나의 공동 목표 아래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완전한 의학의 탑을 다시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축이 함께 움직여야만 해요. 우리 개인은 아건강 단계부터 내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회는 말단 치료가 아닌 예방에 자원을 투자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료계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통합의학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병원이 주는 약을 받아먹는 수동적인 환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건강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